안녕하세요. 박성호입니다. 오늘 같이 읽을 책은 피터 드러커입니다. 프로페셔널의 조건. 이 피터 드러커를 제가 이 책을 선정을 하고 좀 후회를 좀 했습니다. 과연 피터 드러커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나, 얼마큼 공부를 했나. 사실 피터 드러커의 책은 저의 경우는 사실은 거의 다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책마다 굉장히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내용도 또 별로 아니에요. 그러나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이 책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책대로 과연 내가 얼마큼 해봤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책을 읽는데 피터 드러커를 빼놓고 지나갈 수는 없겠다 싶어서 이 책을 선정을 했는데요. 피터 드러커는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경영학이 하나의 어떤 철학으로서 어떤 체계화된 학문으로서 정리되어지 있지 않았을 때, 그때 피터 드러커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면서 경영학이라는 거, 그 다음에 경영철학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정립됐다라고 볼 수 있죠. 피터 드러커와 동시대에 살았던, 아니 지금도 살고 있는 슈퍼스타가 엘빈 토플러라고 있죠. 1970년대 미래 충격, 80년대에 제3의 물결, 90년대에 권력이동, 2000년대에 부의 미래, 이렇게 10년 단위로 엘빈 토플러는 사실 다작을 하진 않는데 그 한 권 한 권이 세계적인 어떤 어떤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는 슈퍼스타입니다. 엘빈 토플러는. 그래서 엘빈 토플러와 피터 드러커가 많이 이렇게 좀 비교가 되기도 해요. 물론 분야는 다른데, 근데 엘빈 토플러는 그러니까 엘빈 토플러에 가려서 피터 드러커가 사실은 좀 덜 부각된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엘빈 토플러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았어요. 그런데 엘빈 토플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고 거대 담론을 얘기를 합니다. 큰 흐름을 얘기를 하죠. 그에 반해서 피터 드러커는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어떤 액션, 이런 부분이 강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피터 드러커를 보면서 경영학만이 아니라, 이제 이 책은 경영학 책이라기보다는 자기개발 서적입니다. 프로페셔널이 되자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담고 있는 건데, 오늘 사실 이 책을 깊이 있게 다 설명을 하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피터 드러커의 여러 가지 면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피터 드러커 하면 이 책에서도 얘기하지만 지식 근로자를 얘기를 해요. 지식 근로자, 노동, 육체 근로자가 아니라 지식 근로자라는 거죠. 피터 드러커라는 분을 생각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지식 근로자입니다. 끊임없이 학습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실 제가 포커스 리딩을 책을 쓰고 그걸 가르치고 서로 이제 공부를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저의 롤 모델이 사실 피터 드러커예요. 피터 드러커의 학습법이 포커스 리딩과 굉장히 많이 유사합니다. 피터 드러커가 얘기한 학습법 중에 3년 학습법이라는 게 있어요. 주제별 3년 학습.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제 지식 근로자인데 프로로서 지식 근로자라는 거예요. 프로페셔널. 그러니까 프로가 되기 위한 학습법이 뭐냐?
피터 드러커가 얘기하는 것과 저희 포커스 리딩에서 얘기하는 것과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제별 독서를 하라는 얘기를 포커스 리딩에서 하죠. 피터 드러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주제별 3년 학습을 얘기를 해요. 피터 드러커 자신이 20대부터 시작해서 60대, 70대, 40년, 50년 이상을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3년 정도를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 3년이라는 시간이 그 한 주제를 완전히 통달할 수 하기에는 충분치 않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데는 충분하다. 그게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당 분야를 그 대학을 졸업한 수준 정도의 공부를 한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이 공부를 하겠죠. 그걸 40년 동안 실천을 해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파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저기 그냥 한 번씩 막 삽질해 보는 겁니다. 막 파보다가 안 나오면 또 옆에 또 파보고 또 옆에 막 파보다가 안 나오면 또 다른 데 파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삽질하면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물이 나올 만한 곳을 딱 찍어갖고 물이 나올 때까지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면 그 물기를 좀 더 깊은 관을 묻어서 확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뚫어보고 나면 그 옆에 주제도 또 그런 방식으로 또 뚫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 주제별로 이렇게 그 어떤 지식의 영역을 확장해 가는 거, 그게 피터 드러커 방식의 학습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통섭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보통 이제 인문학과 그 다음에 무슨 뭐 자연과학과 무슨 뭐 사회철학과 뭐 등등을 두루두루 공부하는 거를 이제 통섭이라고 해요. 쉽게 얘기해서 두루두루 섭렵해서 통달하는 걸 통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요새 이제 통섭이라는 단어를 너무 그냥 아무렇게나 막 쓰는 것 같아요. 통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저것 맛보는 게 아니라 깊이 있는 그야말로 물이 나올 때까지 우물을 파는 것, 우물을 여기 파고 여기 파고 여기 파고 여기 파고 하면서 어떤 여러 분야를 상당한 일정 그 깊이 이상까지 파들어가는 것이 나중에 쭉 연결된 상태를 통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고전 좀 읽어보고 역사 공부 좀 해보고 뭐 철학 공부 좀 이렇게 강좌를 들어보고 그 통섭이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통섭인데 그러자면 일단 한 분야를 깊이 파는 게 매우 중요하다. 피터 드러커는 그 주제별 학습을 할 때요. 그 주제를 완전한 전문가 되기까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학을 졸업한 학부를 졸업한 수준 정도까지만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공부의 내용은 무엇이냐? 공부의 내용은 그 내용 자체가 아니라 그 분야를 활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론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방법론. 그러니까 경영학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경영학이 무엇인지, 경영학을 접근하자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서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건지 이런 그 방법론을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방법론을 주제별로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공부를 하니까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는 여러 가지 분야를 그야말로 굉장히 그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하고 활용하고 할 수 있는 진정한 통찰력, 그런 그 경지에 올라가는 거죠. 그것이 피터 드러커가 얘기하는
그 프로가 되기 위한 학습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책을 두루두루 그냥 닥치는 대로 읽을 것이 아니라 읽는 공부, 책의 80% 정도를 하나를 잡는 겁니다. 한 분야를. 그래서 그 한 분야의 주제를 일정 시간 이상, 최소한 1년 정도 읽으면 사실은 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2년, 3년 정도 지나면 체계화가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이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10년 법칙이란 말도 있듯이 그야말로 굉장한 어떤 수준의 전문가 반열에 올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끊임없이 학습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자면 방법론은 한 깊이 파고 또 한 깊이 파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체계를 잡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게 피터 드러커의 학습법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지식 근로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식 근로자. 지식 근로자는 무엇이냐? 정보를 나름대로 해석하고 이를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노동자. 즉 말해서 정보를 해석하고 가공해서 그거를 뭔가를 활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사람이 지식근로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지식근로자가 돼야 되냐? 왜 지식근로자가 돼야 되냐? 여러분들 그런 말 있어요. 최고의 재테크가 뭐냐? 여러분들 최고의 재테크가 뭔지 아세요? 요새 주식입니까? 부동산? 채권? 금? 뭐죠? 원자재? 최고의 재테크는 엘빈 토플러가 얘기를 했죠. 사실은 부를 창출하는 능력을 갖추는 거. 피터 드러커의 표현대로라면 지식 근로자가 되는 거. 이게 최고의 재테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왜 지식 근로자가 되어야 되느냐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식을 활용하는 것, 지식의 활용도, 이것이 생산력과 개인의 가치를 판단하는 척도가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식 근로자들은 각자의 지식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과를 올리고 목표를 달성하는데 모든 노력과 재능을 집중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하는 지식을 습득하는 게 그 자체, 지식을 습득하고 공부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만들고 목표를 달성하고 하는 그런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목적이 있는 그런 지식 습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얼마나 잘하느냐가 지식 근로자의 가치를 평가한다라는 거죠. 자, 피터 드러커는요,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그러니까 생산성이라는 게 어떤 생산 라인에서 100개를 만들 걸 120개 만들고 130개 만드는 그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자기 자신의 어떤 지식 근로자로서의 생산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높이기 위해서는 7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얼마나 혁신적이냐. 그 다음 두 번째, 얼마나 리더십을 갖췄냐. 세 번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추고 활용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의사결정력이 얼마나 분명하고 현명하냐.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얼마나 지혜롭고 그 다음에 효과적이냐. 그 다음에 시간관리. 그 다음 마지막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과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혁신,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의사결정, 인간관계, 시간관리, 그리고 목표 달성, 전략. 이 7가지를 개인이 갖춰야 할
지식 근로자가 갖춰야 할 생산성 향상의 요소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런 걸 보면요, 이런 책 한 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뭔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론, 원칙, 이런 것들을 담고 있죠. 이런 책은요, 여러분, 자기개발 서적 이런저런 시크릿 리오의 그런 뭔가 꿈을 꿔라 그런 책도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만들어낸 이런 책 반복 읽기 해야 됩니다. 이 책을 한 10번쯤 읽어보면 어떨까요? 혹은 20번쯤 읽으면서 정리하고 나에게 뭔가 적용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읽어보면서 피드백을 받고,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책이면, 이 정도의 책 한 권이면 굉장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요, 피터 드러커가 굉장히 강조한 게 질문인데요. 피터 드러커는 참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던집니다. 책 속에서. 그 중에 몇 가지를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뭐냐?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뭐냐? 이제 곧 출간될 제 책 더 비전에 보면 소명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명. 그 다음에 사명,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뭐냐 도대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살아가느냐, 이런 거죠. 그 다음, 내가 인생을 통틀어서 도전할 완벽을 향한 목표는 무엇이냐? 완벽을 향한 목표. 사실 근데 피터 드러커조차도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피터 드러커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쓰신 책 중에서 가장 애정이 가고 좋은 책이 어떤 책입니까? 물었더니 다음에 나올 책, 그렇게 대답했다 그러죠. 즉 말해서 완벽하지 않다. 완벽을 향해서 계속 끊임없이 전진하고 도전할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통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을까? 어떤 일을 해야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과 한 팀이 돼서 일할 수 있느냐? 나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하자면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겠죠. 사실 포커스 리딩이라는 이 저희 그 조직에 보면 정말 굉장한 사람들 많아요. 저는 거의 많은 부분을 그들에게 배웁니다. 너무 많은 걸 배워요. 그런 어떤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과 한 팀이 되기 위해서는 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처음에 물었잖아요. 그래서 죽은 후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여러분을 상징하는 단어,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뭡니까? 저는 불씨입니다. 불씨. 다른 사람들의 가슴 속에 담겨 있는 불씨를 깨워주는 불씨.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뭔가 동기를 제공하는 불씨. 불씨가 모이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불바다가 됩니다. 저는 방화범이 제 역할입니다. 열심히 불씨를 나르다가 살다 간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탈학습, 창조적 파괴를 위해 무엇을 벌여야 할 것인가? 끊임없이 자기 쇄신. 지식근로자는 끊임없는 자기 쇄신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자면 탈학습이에요. 과거에 배웠던 거, 내가 과거 알고 있던 거, 그걸 벗어나고, 탈학습이에요. 그 다음에 창조적 파괴.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즉 말해서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내가 파괴를 해야 되냐. 창조적 파괴. 그 다음에 향후 10년을 단계별로 어떻게 설계하고 성장할 것이냐. 그 다음 하고 있는 일, 하려고 하는 일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한 가지를 말한다면 무엇이냐. 여러분, 저는요, 인생은 하나로 승부를 거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예. 인생은 결국은 하나를 갖고 승부를 건다. 그 일이 뭐냐 이거예요. 경제적인 성취, 인간관계, 그 다음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어떤 얻는 것들 있잖아요. 뭐 명예도 있고요. 뭐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의미 있게 뭔가 세팅이 되자면 궁극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이루고자 하는 한 가지 일, 한 가지 목표, 가치.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보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더 비전이라는 책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잖아요. 네. 인생은 하나 가지고 승부를 거는 거다. 그 다음에요. 내가 얻으려는 그 하나의 가치를 위해서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내가 얻으려는 그 하나의 가치를 위해서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버릴 거 무엇이고 내가 집중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이런 하나하나의 질문들을 우리가 정리를 하다 보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고 난 다음에 제가 한 권을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 피터 드러커의 저서가 자기 경영 노트예요. 이 책하고 이 책을 같이 번갈아 가면서 한 10번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10번이요. 자, 피터 드러커가 했던 많은 명언들 중에 한 2가지 정도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 스스로 나의 미래를 창조하는 거다. 만드는 것이다. 그 다음에 경영관리, 조직을 경영하는 거나 그 다음에 나 자신을 경영하는 거나 자기 경영, 이런 그 경영관리 문제 중에서 60%는 문제 중의 60%는 잘못된 커뮤니케이션에서 비롯된다.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삶의 기술은 커뮤니케이션의 원칙과 기술을 배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커뮤니케이션이죠. 책과의 커뮤니케이션. 피터 드러커와 여러분 1년 내내 이 한 분과 한번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이분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거냐. 또 이분을 통해서 배운 삶의 노하우, 그런 거를 내가 누군가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한 팀을 만들어서 뭔가를 만들어 갈 것이냐. 인생은 소통입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첫 번째, 나는 지식 근로자이냐? 지식 근로자인가? 내가 생각하는 지식 근로자는 뭔데? 나는 그런 면에서 나는 어떠하다. 예, 자기 자신을 얘기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진정한 지식 근로자가 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무엇을 공부해야 되고, 예, 무엇을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되냐? 그 다음 3번째, 지식 근로자로서 현재 혹은 미래의 지식 근로자로서 나는 어떤 과제를 도전할 것이냐. 이 3가지 주제를 같이 한번 나눠보시죠.
그리고 이 책에 있는 많은 내용들, 정말 보석 같은 어떤 그런 노하우들 같이 공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